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 슈사우동하고 네. 그 경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드디어. 예, 공개됐습니다. 슈사우동하고 어떻게 싸우게 된 건가요? 네. 2016년부터 해외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이 하시죠. 네.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만 그러니까 왕복으로 100번을 넘게 탔습니다. 네. 그날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한 거죠. 근데 제가 해외 세미나를 계속 하면서 느꼈던 건,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어떤 무술이나 마셜아츠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무술 시장과 네. MMA 시장, 네. 아니면 어떤 격투기 시장,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존하지 않고 각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로 본다면 스케이트를 탄다고 했을 때 뭐 피겨도 있고, 그렇죠. 예. 스피드 스케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쇼트트랙도 있고. 근데 여러 개로 각각 나눠서 보지 않는 거예요. 예, 분류해보지 않고 다 하나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가 싸우냐, 왜 약하냐, 왜 싸우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외국에 있을 때 사실 그걸 더 많이 봤어요. 실례로 저는 이제 세미나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700명 정도가 예약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인원수에 맞게 이제 저희는 이제는 그 조정을 하는데, 무술을 하는 분들의 세미나도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들이 전부 다 줄어드는 이유가, 이건 실제로서 검증이 안 됐다. 뭐 했다. 약간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외국에서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무술 시장이 좀, 우리가 아무리 무술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예절이나 어떤 그렇죠, 심리수련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같이 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도 차지하기 때문에 100%만 실전만 차지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약간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왜냐면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유명하면 저 사람이 무술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MMA 안 나와? 왜 킥복싱으로 안 나와? 왜 실전으로 왜 증명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외국에서 조금씩 받다가 거의 이제 폭발적으로 2018년부터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어떤 제가 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게 전달이 절대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제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하려고 사실은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하고 됐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시샤오동이 2020년도에 연결이 된 거죠. 제가 어떤 약간 좀 한국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시샤오동이 뭐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시샤오동이 무술가들을 약간 검증하는 약간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무술가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경기는 시샤오동이랑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슈사우동의 어쨌든 그 페이커 쿵푸, 진짜 무술가들, 네. 파이팅 무술가들은 응징하는 캐릭터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모님하고 붙는 것 자체는 슈사우동이 혼내주는 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잖아요, 지금. 사실 반대죠. 네, 반대죠. 사모님이 판을 짜시고. 네, 맞아요. 슈사우동이 그리고, 중요한 건데. 그리고 시샤오동이 이제 본인 유튜브에다가도 올렸어요. 뭐 자기가 본인이 이제 옛날에 쌓았던 페이커 무술가들하고는 DK는 다르다. 이 사람은 그 자기하고 이무회우, 그러니까 무술로서 친구가 되는 목적으로 싸우는 거지, 이 사람을 가짜 무술가라고 자기는 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왜 룰이 이제 복싱 룰이냐?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복싱도 있고 킥복싱도 있고 MM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79년생이고 43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키아오가 44살인데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43살에 데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데뷔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와가지고 MMA 룰로 싸우고 킥복싱 룰로 싸운다는 게 사실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거를 보여주고 저의 어떤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체력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신체적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리 수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나이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싱으로 하면은 그래도 손만 쓰고 제가 하는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복싱으로 제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MMA 룰로 가자, 킥복싱 룰로 가자, 뭐 하자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시션하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체중 차이가 30kg 이상 차이 났어요. 근데 30kg 이상 차이 나는 게, 로건 폴 메이웨더 경기 보셨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체중과 키가 차이가 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조율을 끝에 복싱으로 하자고 하니까 쉬샤오동이 괜찮다고 복싱도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저는 이제 쉬샤오동이 저한테 예전에 뭐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무회우로 그냥 무술로서 친구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교류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많은 사람들은 트래시 토크를 원할 텐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무술로서 친구가 된다라는 그냥 이제 교류로 그렇게 이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무술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시합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사업가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무술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라는 네.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시상을 하는 게 돈 때문이냐 또는 이게 명예 때문이냐. 네. 뭐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40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55만 명이고 페이스북도 지금 38만 명인데 다 합쳐서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조금씩 그냥 아주 작게 세미나를 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네.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냥 모든 거를 다 잃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가라면 사실 이런 거를 하지 않죠. 그렇죠. 예, 사업가라면은 네. 너무나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면은 작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면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빵이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더 상생을 해서 무술하는 분들과 격투기 하는 분들이 상생을 해서 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엄청난 결단이셨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예. 이제 뭐 사실 지면 수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악플들이 뭐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시합 전까지만 가도 인정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대라면 분명히 시합 전에 뭐 DK가 도망갈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쉬샤동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과 계약을 하고 한국에서 아프리카 TV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스폰서, 한국의 스폰서, 그 다음에 장소, 시간, 금액,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분들 6분들을 그 저희가 경기에 초대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도망가 버리면 감옥 갑니다, 감옥.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걱정되는 건 사실 쉬샤오동이에요. 쉬샤오동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쉬샤오동의 이제는 비자 문제, 중국에서의 비자 문제.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 도망갈 이유가 없죠. 제가 도망갈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거를 전부 다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도망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쉬샤오동과 경기가 사실 이제 짠 거 아니냐. 아, 예, 저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짠다라는 게 제가 지는 걸로 짰다라는 건지, 그건 아닐 예, 거예요. 쉬샤오동이 지는 쉬샤오동이 걸로, 져준다, 예, 이거겠죠. 그쵸. 예. 근데 쉬샤오동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제가 섭외로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줘줘라 하면 아마 그날 영상으로 떠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는 뭐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만약에 제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쉬샤오동을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절대 쉬샤오동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 쉬샤오동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대중들의 요구는 계속 끝이 없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계속 어떤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제가 다 사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하셨고 사실 이제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그 다음 계획이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 있어요. 있으세요? 한국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일인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쉬샤오동하고 싸울 때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네.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최대 5경기를 할 예정이에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복싱으로 아마 할 것 같고 예. 쉬샤오동 경기 이후에 네. 아마 미국에 가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가 혹시 공개할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완전히 공개는 안 되는데 네. 아직은 그 저희가 이제 매니저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니저면 이제 미국에 네.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복싱 유튜브, 복싱하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예. 좀 많은 공개가 하긴 좀 어렵지만, 근데 이제는 그쪽과 제가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배급사 대표랑 그쪽 매니저랑 네. 저랑 해가지고 네. 얘기를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굉장히 큰 빅매치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 경기가 될지 세 번째 경기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예. 사실 시샤오동 경기도 계속해서 얘기가 바뀌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경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대 이제 5경기를 하고 네. 그 중에 네.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공개되면 네. 전 세계적으로 아마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파이트라는 회사에 주최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PPV 시장에서 지금 네.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에서 굉장히 격투 시장이 발전이 돼 있지만 PBV라는 것은 사실 미국 쪽에서 굉장히 그렇죠. 그 핫해요. 네. 그러니까는 PBV라는 게 페이퍼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뭐 TV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이렇게 결제를 하고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는 경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 건데 그거에 이제는 큰 시장이 이제 미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쇼타임도 있고, 뭐 그쵸. 폭스 TV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신흥 강자로 떠오른 회사가 트릴러라는 회사입니다. 트릴러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 OTT 시장, 애플 TV나 아니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OTT라고 하는데 그 OTT 시장이라는 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장을 트릴러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 파이트 TV, 그러니까 미국의 케이블 방송사인데 파이트 클럽이라는 그 OTT 사이트를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개의 인수 과정에서 많은 경기를 만들어요, 이슈가. 거기에서 뜬 사람이 제이크 폴입니다. 그렇죠. 제이크 폴이 마이크 타이슨하고 로이 존스 주니어 그 경기를 했을 때 이벤트 경기를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 경기를 하면서 제이크 폴이 굉장히 잘해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제이크 폴 경기가 UFC 전 챔피언 그 친구랑 하는 거를 메인으로 가게에서 또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마이크 타이슨, 로이 존스 주니어,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오스카 델라호야 복귀전, 그 다음에 제이크 폴, 그 우들리 경기 이거를 전부 다 파이트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회사랑 제가 이제 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가장 메인 시간인 토요일 날 저녁 9시, 10시 이 시간에 미국 파이트 TV 케이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이게 PBV로 나갑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 경기 와중에 제가 이제 그쪽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우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력을 좀 나는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메인 경기에 있는 앞에 경기 말씀하시는 앞에 거죠? 경기. 원래는 메인 경기만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경기를 좀 제가 추진을 더 하고 싶다 해서 한국분 6분 파이터 분들이 나오시고 거기에서 이제는 그 파이트나 전 세계적으로 그분들의 이제는 그 어떤 실력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도 파이트나 트릴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아주 큰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는 저희 협회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벤트 경기가 정말로 화려한 대진표가 저희가 짜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대단할 정도의 분들이 그 이제는 이벤트 경기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3분 4라운드. 저는 이제는 3분 5라운드. 6라운드. 6라운드요? 2차전은 더 많이 나갑니다. 3분 8라운드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지금 8라운드로 다 경기를 해야 돼요. 43살입니다. 체력이 되시겠어요? 지금 체력 운동을 많이 하고 선생님하고도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20대랑 다릅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몸을 화려하게 움직이고 이완적으로 움직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나이가 약간 있어서 어려운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하시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극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뭐 이거는 뭐 개인사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장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이 있습니다. 15개 무술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15개 무술을 했다는